아파도 우리 애 좀 봐주실 거죠? 실은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살 아들, 7살 딸, 이제 38개월 남자아이 이렇게 3남매가 있다 보니까 사실 3명을 다 한 집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건 어머님께서 너무나 고역이시기 때문에 저도 3명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코를 골았나 안 골았나도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딱 일어나면 정말 1초 딱 숙면을 취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지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시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번갈아서 봐주셨어요. 둘째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을 때는 이제 첫째 아이는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래도 시어머님 댁에 그리고 둘째 아이는 친정엄마께서 봐주시고 셋째를 낳았을 때는 이제 위에 아이들이 조금씩 말이 통하니까 이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거죠. 2명이 붙여서 어머님 댁 갈 때도 있고 뭐 막내가 친정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어머님들 다 힘드시고 어머님들 친구들 만날 스케줄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친이모께까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야, 민폐, 친척 민폐. 사실 오늘의 경우는 지금 오늘 어떻게 가 있어요? 오늘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환갑이셔서 저희가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자매들끼리 모아서 그리고 어머님은 좀 몸이 또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친이모께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지금 3명을 다 봐주고 계세요. 이모께 감사를 드려야죠. 친이모는 손주가 없어요? 예, 친이모는 손주가 외국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는 시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저랑 남편도 띠동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과 또 시어머님도 띠동갑 차이가 나요. 전부 띠동갑 차이예요. 다 띠동갑이에요. 개띠 띠동갑 12살씩 차이인데요. 그러다 보니 똑같이 아이를 맡겨도 시어머님께서는 뭔가 좀 그래도 아우 여기가 아프다. 아우 좀 지친다. 기운이 없다. 몸살이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좀 더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친정은 그래도 친정은 엄마니까 우리 집 경제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용돈 조금 드려도 뭐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거 뭘 주니 너 써라 이러시고 시어머님께는 그래도 어머님 이 용돈이 그래도 어머님의 비타민이시라는데 그래도 비타민 두둑히 용돈을 챙겨 드려야지 어머니 아프시다면 좀 더 그러면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께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시면서 좀 씻은 듯이 나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연차가 또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좀 지치시는 것 같아요. 비타민이 안 됐겠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죄송해서 시어머님께는 정말 이제 맡기지 않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집에 오래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이고야. 보통 일주일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저 어른들께 맡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3일까지도 맡겨졌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일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어쩔 수 보통 없어. 이제 네. 일하는 여성들이 부모님한테 또 편찮으시니까 안 맡기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네. 돈을 그러니까. 들여서. 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도 사실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네. 있는데 괜찮으셨던 분도 계셨지만 솔직히 아이 3명이 있다 그러면 안 오세요. 안 오시고 네. 그리고 확실히 할머니들께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옛날에 얘네들이 이렇게 키웠더니 이유식을 이렇게 했더니 편식을 좀 했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노하우가. 이렇게 놀아주면 좋더라. 뭐 육아 방송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면서 오히려 연구를 잘해서 너무 잘 놀아주시는 거예요. 다쳐서 오는 남편과는 비교가 안 돼요. 어머님 댁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놓이고 푸근하고 저는 100% 신뢰하고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 없어. 어머니가 정말 이제야 육아와 남편 봉양과 뭐 양육의 힘이 벗어날 무렵에 다시 오면 저 아는 언니는 손주가 너무 귀엽고 도리도리 하다가 목 디스크 걸렸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애들은 100번 반복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왜 꼭 엄마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여성의 힘이어야 될까?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영세에서 1살짜리 아이를 받아준 지도 보육원을 받아준 지도 얼마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바로 3월 2일자 일본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도 아마 좋은 구역에 어린이집이 되게 경쟁률이 치열한가 봐요. 어느 여자가 그 블로그에다가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 자기 나라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놓고 왜 뭐 애 낳아라, 지금 저출산 되면 뭐 대한민국 망한다, 뭐 더 해라 어쩌라를 다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또 오롯이 외할머니 친할머니나 뭐 이거여야 되는지, 또 할아버지 맡겨놓으면 김봉현 교수님처럼 잘 봐주는 괜찮은데 미안하다, 깨졌다 이러고 와가지고서 사돈집과 절규하는 데만 넣어야 되는지 이것 좀 문제죠. 한혜원 마담님은 지금 넷째를 생각하신 적도 있으세요? 실은 왜냐면 이렇게
하나에서 둘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보통 이쁘니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맞아요. 셋 넷이에요. 솔직히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셋째를 막 보고 있으면 그 뽀뽀를 부르는 볼이 아 이제는 또 몽글몽글한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딸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둘둘 맞출 수 있는 보장이 있으면 사실 넷째 낳고 싶은 생각도 약간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모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이민 가시겠다 이러시고 네 그리고 가장의 어깨도 좀 무거운 것 같고 좀 그러면 저기 어머니가 이민 가시다는데 진짜 이민 가실지 아, 근데 너무 놀라시면 넷째- 어쩌려고. 저희 어머님요 조심스럽게 저희 놀라지 않게. 어머님께서는 난못 듣겠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난못 들어. 여보세요?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그래. 예, 어머니 몸 좀 어떠세요? 이제 병원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차도가 있겠지. 아, 기운 빨리 내셔야 될 텐데 참 걱정이에요. 어머니 제가요 지난번에도 전화 드렸을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아프셔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그러셨는데 제가 넷째를 가졌어요, 어머니. 뭐라고? 아니, 너 지금 뭐라고냐? 아, 죄송해요, 어머니. 얼마 전부터 괜히 속이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에. 아이고, 야야야, 쟤또 간신히 튀어나왔는데 왜 또 어머니 이민은 안 가실 거죠? 야야, 니 가라는 거하고 똑같다, 야. 죄송해요. 가라는 거하고 똑같다. 내가 그랬잖아. 넷째 나면은 이민 간다고. 이제 동생 못 받는데, 야야. 뭐 자꾸 나 까놓냐. 내 각방 잘하고 있게. 하나 씨 이제 그만할게요. 어머니 놀라시겠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셔? 예, 저 김학도 씨 동료 박수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박성우 씨가. 예, 안녕하세요. 저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예.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한의원 씨한테 부탁드려서 지금 어머니 기쁜 소식인데 넷째가 안 생겼어요. 저희가 몰래카메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임신이 아닙니다. 예? 넷째 안 예? 넷째 안 어머니 넷째 안 생겼어요. 저희 정말 죄송합니다. 몰래카메라예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우리 애기가 계산 없이 또 날래. 아무것도 없다니. 손주들이 너무 이쁘긴 이쁘시잖아요, 어머니. 아유, 이쁘면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한혜원 씨가 봉투 두둑하게 드릴 거예요. 예. 우리 애기 타산 없이 날래 아닌데 우산 이런 거 싶으네요. 놀랬다. 예. 예. 어머니 놀래켜서 죄송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같으면 나 간다. 내가 그랬잖아, 간다고. 이미 간다. 예. 어머니, 한혜원 씨 그래도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며느리. 열심히 사는. 예, 우리 며느리 참 진짜 뭐 나무 할 데 없고 예의도 바르고 넷째만 가지. 똑똑하고 또 첫째 시어머니 용돈 많이 줘서 아이고, 어머니. 가지는 며느리가 되게 이쁘다잖아. 예. 그러니까 넷째만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고 말고 어머니 더 열심히 해서 용돈 더 두둑히 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냐 넷째 절대가 낳지만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박수 주세요. 근데 진짜 너무 놀라셨어요. 네, 많이 놀라시네요. 뭐냐면 리얼인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만큼 손주들을 힘들게 키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이제는 친이모까지 도와주시는데. 아니 저는 예. 한의원에서 이 연세의 환자분들을 한 20년씩 단골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건강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딱 한 가지예요. 손주 손녀 방학 때 놀러 오면 다 손목 관절 다쳐서 오시고 팔꿈치 다쳐서 오시고 허리 아파서 오시고 다 그러고 와요. 손자들 놀러 온 기간에 네, 방학 때.
그때 이제 손주 손녀가 가면 또 좋아지세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운 얘기로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나 그 얘기를 몰랐어요.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정말 내가 피곤하고 녹화 밤새고 들어왔는데 오잖아. 그럼 올 때는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뭐 할아버지는 뭐 사러 나가느라고 난리고. 근데 와서 한 3시간 이상 있으면 힘들죠. 3시간이야 딱 한 개가. 이쁜 게 3시간. 3시간 가나. 지나고 5시간쯤 되면 안 가나. 그때는 아 얘가 빨리 가야지. 뭔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신지 어머니께서 일 간다 그러면 항상 몇 시간 걸리니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맞아요. 반갑다는 말이. 왜 네. 그러냐면 예. 저는 지금 요즘에는 예. 아들 며느리가 며칠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키우고 있지만은 그 손 충분히 봐줄 수가 있어요. 집사람이 3살, 4살 때 서울에 3박 4일, 일주일에 3박 4일씩 왔다 갔다를 했어요. 가지고 6개월, 7개월 만에 결국은 아들 앞에서 손을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못하겠다. 그때 제일 어디가 힘들더냐, 그게 양쪽 손목. 네, 그것이 맞아요. 제일 호소를 했고, 허리. 그다음에 이제 허리인데, 네. 이게 지금 우리 한의원 저 마담님 네. 시어머니 정말 용돈 많이 드리고요. 존경하셔야 됩니다. 네. 훌륭하시고 그러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도 보약한 데 힘든데. 만약에 맡겨야 된다면 어디에 맡기는 게 예. 저는 별이가 이제 하나였지만 할머니 집에서도 오래 있었고 예. 어린이집에도 오래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할머니 집에 있으면 마음은 편안하지. 그런데 애가 버릇 장물이 없어져. 일어나는 것도 오냐오냐 시간에 하니까. 안 맞고 자는 것도 자기 그런 마음대로 건 있을 자고 거야, 또. 먹는 것도 늘 할머니가 떼먹여줘야 되고 근데 어린이집에 가니까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하고 애가 그래요. 규율을 딱 알더라고. 물론 이제 일찍 끝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 집은 그냥 주말에 한 번 가는 게 그래. 가장 좋은 것 같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는 게 어린이집에 딱 보내니까 노래도 어린이에 맞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반짝반짝 작은 별. 그래.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할머니 집에 가서. 어느 날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막걸리 집에 불렀던 노래를 어느 날 우악사슬 우리 별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데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긴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우리 조카는 우리 뭐 할머니가 하도 키워갖고 6살인데 애가 말하는 게 할매 이번 김장이 좀 짭짤하게 됐다 진짜. 그러니까 적국을 너무 넣었어. 10살이. 적국을 너무 넣었어. 때 정말 그때 정말 더웠었더니 아이고 살다 이런 데 내 평생. 아니 진짜 귀여워. 어쨌든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를 어딘가는 맡겨야 되는데 최홍림 씨는 그래도 나는 할머니보다는 작아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어린이집. 좋겠다. 어떠세요? 어린이집도 보내봤고 아이가 둘째 태어날 때 네. 어머니에 맡겨봤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정말 좋아하는데 손자를 맡겨두니까 계속 우리 손자 욕을 해요. 예? 살이 많이 쪘더라. 아 맞아. 잠 잘 깨더라. 계속 그래요. 계속 보고 하다가는 손주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못 보겠다 이런 뜻 같아요. 못 볼 테니까 데리고 가라. 뭐 할 때마다 살 좀 빼라 캐라. 멀리 있을 때는 자기 아들도 못 빼준 거는 뭐 그래서 저는 결국 만약 같은 거라면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고 퍼실퍼실아 이쁘네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이. 통통하고 건강하네요. 같은 거라면 어머님한테 피해도 안 줄 겸 어린이집이 좀 더 낫지 않나. 남자분들은 어린이집을 많이 얘기하죠.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른이 계시면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은 누구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 저는 이제 아무도 안 계셔서 저희 일해 주시는 분이 지금 아기 낳았을 때부터 여태까지 같이 계셨거든요. 이제 20년이죠. 큰딸 낳았을 때. 예.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저는 어린이집 보내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내 아이처럼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건 워킹맘의 3대 복 중에 예, 하나예요. 정말 저는 캐나다도 같이 가셨었어요. 예, 캐나다도 따라오셨다가 세상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희 이제 일해 주시는 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 아버지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할아버지 잠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잠깐 아이가 이제 왔다 갔다 앞뒷집에 살면서 있었을 때 그 아이가 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기억을. 그러니까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그 기억으로 아이들이 추억으로 먹고 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쨌거나 형식적이고 뭐 아이를 사랑해준다 그래도 어떤 그 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큰다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저같이 정말 좋은 분이 와주시면 그거 이상의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성민 마담님께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가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뭐 잘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이런 인식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부모가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되게 그냥 애교로 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대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거기서 예의를 저는 오히려 더 배우기 때문에 조부모님께 맡기는 게 훨씬 근데 그건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 더 든든하다. 생각이고 조부모님이 힘드실까 봐. 아까 어머니 그거는 목소리, 그렇죠. 어머니 그건 목소리. 우리 생각이고. 이거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색이 들어와서 유태인보다도 머리가 좋다는 대한민국 남자들이거든요. 예. 그걸 점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여성들이에요. 지금 사회성으로 봤을 때 여성 활동량이 훨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좀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왕 남자들 점령했으면 애기들까지 점령을 해서 희생을 좀 더 하시면 아이, 뭐 얘기해.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마들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응원하지 마요. 응원 금지. 위대하니까. 응원하지 마. 이게 다른 분들은 뭐 들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사돈끼리 안 사돈끼리 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상의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저는 이제 큰애 태어날 때 진통 들어갔을 때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 밖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걸 실제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우리 아내가 셋째 딸인데 저는 식당을 하느라고 아들 친손주도 안 키워줬었습니다. 그러니 그 며느리가 제가 만약에 와서 딸 자식을 봐주면 그 며느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돈.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럼 제가 도와줄 테니까 야, 아들, 너 애미 태어나면은 대신 우리 이걸 정확히 협상을 하자. 정확히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며느리 앉혀놓더니 야, 너 키워주는데 너 정확히 캐시로 일일자 맞춰서 정확히 입금해야 돼. 그리고 같이 살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두 집 살림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고 생활 살림은 모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다. 대신 너는 몸조리 한다음에 학교 나가 하고 싶은 일 해. 이게 되니까 딜이 있었구나. 이게 되니까 이러더니 첫째가 낳고 끝나고 둘째도 2년 뒤에 낳는데 그 시스템 그대로 또 가고 어머니 그러면 물가 인상에 맞춰 조금 인상해드리면서 그렇게 할게요. 이게 되니까 아내가 불편한 건 많지 자기도. 시부모랑 한 집에서 살면서 편하게 했어요. 근데 취도 대신 버릴 건 버려야지. 버릴 건 버려야 자기도 현실 속에서 모든 아내들이 고민하는 걸 일부 고민을 좀 덜 하면서 뭐 사회활동도 하고 이러지. 근데 대한민국 아내들 보면은 버릴 걸 버리려고 안 하면서. 버릴 걸 버리려고 안 하면서 주 양육자가 나는 우리 친정엄마, 시어머니한테 말 못해. 이건 시스템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가는 게 좋은 게 아내들의 마음을 좀 바꿔야죠. 심영님 좀 이렇게 선생님. 커트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지영 씨는 안 맡겼잖아요. 근데 따님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엄마 나 죽어도 엄마가 해줘. 엄마 이때까지 시어머니 역할 많이 했잖아. 이제 내 봐줘. 이거 하면 엄마 이제 애 좀 봐줘. 이제 친정엄마 좀 해라, 엄마. 막 이러고. 나는 그게 친정엄마고 시엄마고 다 상황에 따라서 봐줘야 될 상황이면 딸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봐줘야지. 봐줘야죠. 이게 내가 왜 니네 뭐 박신혜 집안 자식을 길러주니 난 안 한다. 너네 시어머니한테 키워달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봐주실 거예요? 봐줘야지 상황에 따라서 어떡해. 나는 그냥 일찍 갈까 생각하냐. 왜?
왜냐하면 이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 42에 애 낳았다 그랬잖아요, 막내를. 그러니까 나는 애 낳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애도 젊을 때 나고 기운 좋을 때 낳아야지. 내가 애를 낳고 애가 저기서 우는데 아유, 너 우는구나. 왜 우니? 몸은 안 움직이고 이게 몸은 늘어져 있는데 애가 우니까 불쌍하긴 해. 근데 너 내 나이에 애 낳으면 이게 안 움직여. 네 입장도 이해하지만 내 입장도 네가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네가 귀여우면 내가 달래줄게. 그리고 애가 왜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1시, 3시, 5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애 계속 우유 먹이고 젖 먹여야 되잖아요. 나는 애 들고 우유 먹이는데 애가 막 울었어요. 거꾸로 들고 먹여가지고. 그거는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안는데 애가 너무 가벼워서 보면 베개 들고 있고. 저도 진짜? 애가 제 젖을 먹고 있는데 예. 둘다 애는 그랬어요. 진짜 애가 내 젖을 먹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 그리고 애 우유를 먹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나겠다. 애가 계속 발로 그게 일찍 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젊고 봐주겠다. 건강하고 힘 좋은 사람이 봅시다라고 합의 볼 거예요. 이성미 씨에게 예. 손주를 안기는 건 아유 차라리 날 죽으라고 그런 게 낫지. 가세요. 근데 마침 저쪽 사돈이 더 연세가 있으시고 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